가끔 구색을 갖추려고 반대 진영 중에서 극단적이지 않을 만한 사람을 한둘 넣어주기는 하지만은 네. 이렇게 다양하게 유연을 거치고 네. 또 국립대학 두 군데를 최고 명문 대학을 부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수나 대학 원장을 하고 파격적인 대우로 또 더 나아가 가지고 포스코에 이사회 의장을 하고 또 본인이 있는 회사에서 37억씩 이렇게 지원을 받았다지 않습니까? 네. 정부의 지원을. 예. 저 회사는 이 성격상으로 여러 가지 정부와 관련되는 각종 그 수주 또 연구 개발 지원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지원들을 받으면서 특히 포스코 이사회 의장을 할 때 각종 인수합병들 지금 의혹이 포스코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이 과거에 자원 외교로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본연의 업무보다는 내몰리면서 많은 인수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뭐 성진 지오텍인가요? 그런 회사들이 본인이 있을 때 이사회 의장으로 있을 때 다 방망이 때려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일들을 이사회 의장이라는 거는 위에서 다 오다가 내려오면 그들 네. 통과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인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을 그런 자리에 갖다 놓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 게 안철수 후보가 요즘 뭐 이제 소장님도 그렇고 여러 비판이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과서에도 뭐 자주 언급이 되고 그럼요. 완전 무결한 사람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로도 생각했다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오히려 대중적 인기를 얻고 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무슨 특별한 예. 커넥션보다는 그 페이버를 본 거지 그렇게까지 무슨 아바타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는 아니, 이 좀 정권이 굉장히 뒤끝 있는 정권이죠. 예를 들어서 철저하게 네 편, 내 편을 가리고 네. 그다음에 믿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페이버를 안 주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 작년에 네. 모 월간지 11호에 실렸지 않습니까? 이 정권의 핵심들과 안철수 씨 주변에 있는 또 핵심들이 수시로 만났다. 그래서 제목이 안철수 야권 후보 아니다 아니었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많은 주간지나 각종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루는 시사 잡지에 이명박 정부와의 유착설이 실렸고요. 안철수 후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로 모아놓은 건데 이게 뭐 나중에 만약에 정말로 그게 사실이라서 알려진다면 안철수라는 후보는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서 지금 뭐 글쎄. 거의 뭐 맞아 죽을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왔을 때 네. 굉장히 성공적으로 왔죠. 네. 그렇죠. 굉장히 성공적으로 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안철수 씨의 선택에 따라서 한국 대선이 좌우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만큼 굉장히 성공한 위치에 왔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럼요. 굉장히 작은 투자로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최후의 결정은 제가 봤을 때 안철수 씨가 저는 당을 안 만드는 이유가 네. 이런 문제하고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저 양반이 자기는 돌아갈 수 없는 뭐 다리를 불태워버렸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 하겠다 그러면 네. 당을 만들어야죠. 당을 만들어서 대선에 떨어지더라도 계속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삼 3파전으로 간다면 네. 당연히 당의 기반이 되어서 가야 되고 이해창 씨도 당을 네. 그때 만들지 않았지만 결국 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당을 안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 마지막 결정과 판단은 이 공적인 논의에 의해서 하지 않겠다. 지금도 네. 저는 그쪽 진영에서 제가 네. 듣고 있는 이야기는 네. 안철수 씨의 생각은 본인만 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극히 주관적인 우리 황장수 소장의 견해입니다. 앞으로 지금 제가 이제 여쭤볼 거는 그러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모든 그 한국의 역대 그 대통령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다음 정권을 창출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네. 네. 특히 이 정권이 들어서 뭐 각종 많은 구설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친박 진영과 친이 진영은 정권 4년 내내 싸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난 비대위 출범을 올 초에 전후해서 당을 따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기도 했고요. 네. 실제로 그쪽에 중진 한 명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같이 한번 정치를 해보겠냐고 와서 그런 의사를 저한테 피력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정권을 창출해야 된다는 문제야 절박한 문제고 또 역대 대통령들은 정치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임기 마지막 해에는 더 이상 올라갈 목표가 없기 때문에 거의 멘탈이 붕괴됐죠. 네. 그래서 자식도 감방에 가고 하면서 많이 무너져 왔는데 저분은 기업가 출신 아닙니까? 네. 아마 물러나고도 할 일들이 앞으로 10년, 20년 설계가 저는 제 순수한 개인 생각으로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집착이 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크다고 보고 세다.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최근에 뭐 이명박 대통령을 폄하하는 소리들이 많지만은 저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이 기업의 이 테크닉을 정치에 들고 와서 정치 테크닉을 까 부숴버린 이 정치인들이 따라갈 수 없는 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예를 예를 들어서 뭐 2, 3년 전까지만 해도 온갖 비리가 터져 나오면서 네. 측근들이 다 깜빵에 가고 있지만 최근에 조용하지 않습니까? 여야에서 정권 비리를 별로 공격하는 게 나옵니까? 아니 이미 뭐 다 가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유 저기 뭐 저는 뭐 아직도 다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다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부분에서 안철수 씨하고 저는 무관치 않다고 보는 거죠. 네. 제 개인 생각은. 자, 우리 여기서 OX 퀴즈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예. 저희가 문제를 드릴 테니까 OX 들어주시면 됩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폭로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센 거는 뭐가 있습니까? BW 관련해서 7개의 네. 탈법 위반이 네. 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예. 저는 많은 사람들은 BW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네. 신주 인수권부 사채 말입니다. 저는 그게 결코 어렵지 않고 굉장히 명확하고 네.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탈법이나 위법 여부를 입증하는 네. 것이 간단하다고 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이루어진 지는 지금 10년 이상 지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대선 후보가 공소시효를 논해서 대선 후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가지 항목에 걸쳐서 수백 상자의 파일들을 후보들이 검증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BW 있는데 부분은 진짜 이게 삼성에 들이댄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예, 그 2008 9436인가 하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네, 이건 특정한 제3자 이건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주들이 골고루 나눠 가졌더라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특정한 제3자 안철수 씨에게만 공정한 시세. 네. 제가 장외 거래가 있어서 실제 그 당시에 시세가 수십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은 5만 원이 시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에서는 장외 거래 때문에 삼성이 걸린 겁니다. 그렇죠. 삼성 SDS하고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CB에서 딱 이게 그거예요. 예, 장외 거래가 딱 이게 나왔고요. 그거예요. 공정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이게 네. 공정한 시세라면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면 그 차액만큼이 회사로 돌아가야 됨어도 이 본인한테 갔으면 개인에게 갔다. 그 이사들이 그걸 설사 다 모여서 이사회나 주총을 해서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네. 회사라는 법인체에 대해서 해를 끼치. 예, 해를 끼친 부분이고 또 본인이 그만큼을 이 차액만큼을 본인이 이득을 봤으면 그거는 정려입니다. 법적으로는 의제 정려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정려세를 냈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니, 배임, 이거는 정려세, 네.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25억을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면서 신주 인수권부가 사채가 이게 회사채고 이게 본론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탕수육을 시키면 네. 군만두로 꺼지는 게 이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 하면서 이거는 그걸 갖다 발행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요. 그렇죠. 본질은 할인해가 20년 10.5%로 할인해 가지고 3억 4천으로 하고요. 그리고 1년 만에 3억 4천만 원만 25억짜리를 발행하면서 1년 만에 3억 4천만 내고 1년 만에 찾아갔습니다. 네, 이자 네. 3,700만 원 받았고요. 예. 그래 놓고는 1년 뒤에 이거는 25억을 신주 인수권을 발행해서 네. 그 사이에 무상증자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5만 원 5만 주를 146만 주 1,710원으로 받아갔거든요. 네. 이거는 명백한 상법상에 네. 딱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법입니다. 맞아요. 내 컴퓨터에도 V3가 깔려 있다. 안철수 연구소가 만든. 저는 사실 이 큰명에 가깝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잘 보진 않았는데요. 네. 뭐 요즘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 보니까 V3라고 글이 뜹니다. 예. 네. 그러면은 O로 들어주셔야죠. 예. 안 후보 측에서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제보고 또 왜 고소를 안 하냐 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고소를 해줬으면 하는 뭐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격수가 아니라 사회를 맑게 만들기 네. 위해서 제 나름대로 소명 의식에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거기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이미 말을 한 것 중에도 예. 뭐 그럴 이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양심에 따라서 네. 저하고 토론을 하든지 네. 아니면 법적으로 한번 가려보든지 좀 해야지 저렇게 피해 다니면서 시간만 때우면 앞으로 71일만 더 때우면 된다.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말고 다른 사람의 파일도 지금 차곡차곡 모아놓은 게 있다. 아니, 아까 제가 그 외에는 누가 되든지 관심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국 사회가 이번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해서 특별하게 개혁되거나 발전할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단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는 기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돈과 네. 자기 개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이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잘 이미지 메이킹하고 또 권력과 붙어서 네.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풍토가 근절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제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이 안철수 후보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다운 계약서 이런 거는 저는 뭐 저도 뭐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저도 뭐 매일 뭐 잘못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건 뭐 그런데 사당동에 그 철거민 딱지 산 거 아, 그건 예. 그거하고 군대에서 주말마다 나와서 비행기 타고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군대 생활 폄하한 거. 예. 그다음에 이 BW 저가 발행한 거. 이 세 가지는 상당한 임팩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의 영향을 안 주거든요. 유권자들한테. 예. 전혀 지지율의 변화가 없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글쎄. 분에 겨워가지고 뭐 어떻게 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렇게 본, 저 사실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은 이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그런 공격들이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회가 반쯤 미친 사회라고 봅니다. 지금 현실이 출구가 없고 희망이 없고 저는 뭐 제 블로그에 대공황이 오고 있어서 앞으로 한 20년간 장기 저성장과 고실업 또 양극화가 점점 가속화돼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구가 없고 희망이 없다고 해가지고 어느 날 메시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건 굉장히 잘못됐고요. 네. 그 사회의 발전과 개혁은 이 전부 다 이 발을 디디고 있는 현실에서 조금씩 더 바로 잡아가기 위한 노력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네. 저는 뭐 지금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해독돼 가고 있지만 지금 제가 이 어떻게 보면 바위에 돌을 던지는 계란을 던지는 심정으로 던져왔습니다만은 차차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부에 관계없이 뭐 제가 사실 지금 신장 이식 수술도 됐고요. 신장 콩팥. 예. 제 집사람도 암을 앓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뭐 생업이 몇 달째 지금 스톱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나름대로 사명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사명감 하나로 이렇게 생업도 팽개치고 글쎄 말이에요. 누구의 거짓을 파헤치기 위해서 이렇게 몰두할 수가 있나요? 그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네. 영화 하이눈에 보면 네.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안 도와줘도 네. 그 이 캐리 쿠퍼 보안관 한 명이 악당들에 대항해 가지고 혼자 싸우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심정으로 싸웁니다. 그러다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민 가시나요? 이민을 가거나 5년을 더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네.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를 제가 좀 폭로를 해서 안철수 후보 지지가 조금 흔들리는 듯한 김새가 조금 나오면 저한테 많은 전화와 격려가 오고요. 또 안철수 후보 지지가 이 변함이 없다. 이렇게 되면 전화가 뚝 떨어지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세상의 인심이고 또 그렇죠.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은 저는 뭐 제 나름대로 제 양심에 따라 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시스템, 정치 혁신으로 바꾸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젊은 안 후보가 혁신을 앞세워 세대 교체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안 후보 측은 다운 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공동으로 게재한 논문도 표절 의혹을 받았습니다. 더 엄중한 그런 잣대로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